제 정원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30피트 길이의 감자 일항을 보며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정원의 거의 4분의 1을 감자 심는 데만 쓰곤 했습니다. 매년 봄마다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죠. 4-6인치 깊이로 도랑을 파고 씨감자를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북주기를 한두 번 정도 해줬고요. 결과는 운이 좋은 해에 포기당 1-2파운드 정도였고 30피트 1항에서 총 40화 50파운드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오하이오주 홈즈 카운티에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헛간 옆에 지름 약 2피트, 높이 약 3피트의 단순한 철망 원통이 놓여 있더군요. 수확 때가 되자 그 남자는 끈을 자르고 철망을 풀어서 펼쳤습니다. 모든 층에서 감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0개까지 세다가 그만두었죠. 그 모든 것이 4제곱피트도 안 되는 땅을 차지하는 구조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식물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생물학적 원리가 핵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자가 땅 속에서 자란다는 단순한 사실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감자는 복지 스토론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발달합니다. 복지는 원줄기에서 자라나는 수평 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는 뿌리가 아니라, 그리고 지상부 식물이 아니라 오직 땅에 묻힌 줄기 부분에서만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즉, 땅에 묻힌 줄기의 길이가 식물이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괴경 감자의 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일항 재배에서는 식물이 약 6인치 정도 자랐을 때 북주기를 한 번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땅에 묻힌 줄기는 불과 몇 인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미시 방식에서는 식물이 8일 10인치 자랄 때마다 그 주위에 4푸치 14인치의 재료를 더 쌓아줍니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죠. 단 한 층이 아니라 동일한 면적 내에 3-4개의 생산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예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물,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묻힌 줄기의 길이에 달려 있다면 모든 감자 품종이 똑같이 반응할까요?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가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감자 타워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감자 품종이 수직 재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원예에서 감자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품종은 주로 식물의 밑부분 근처에 괴경을 맺습니다. 아무리 높게 북주기를 해도 감자는 단 한 층만 만들어집니다. 유콘 골드나 레드 노랜드, 레드 노랜드 같은 품종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인기가 많고 구하기 쉽지만 타워 시스템에서는 노지에 심는 것과 비교해 크게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식물이 유전적으로 깊은 북주기에 반응하도록 타고나지 않았다면 추가 수확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품종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식물이 높게 자랄수록 묻힌 줄기를 따라 계속해서 복지를 만들어냅니다. 재료를 더 추가하고 줄기를 더 많이 묻을 때마다 식물에게 괴경을 형성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런 품종들이 수직 시스템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러셋 루셋, 러셋 버뱅크, 로셋 버뱅크, 저먼 버터볼, 저먼 버터볼, 엘바, KBRC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감자를 재배할 때 흔히 선호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식료품점에서 파는 감자를 씨감자로 쓰지 마세요.
대부분 발화 억제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를 제대로 만들고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더라도 시감자의 활력이 부족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토대입니다.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는 많은 정원사가 자신도 모르게 수확량을 잃게 되는 지점입니다. 심기 며칠 전에 시감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튼튼하고 생산적인 타워가 될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를 결정합니다. 심기 약 2to 3일 전에 시감자를 큰 달걀 정도 크기로 자르세요. 너무 작게 자르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저장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각 조각에 최소 2개의 건강한 눈씨눈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눈들이 바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성장점입니다. 생존 가능한 눈이 많을수록 더 튼튼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다 잘랐다면 바로 타워에 넣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갓 자른 단면은 취약합니다. 축축한 퇴비에 바로 넣으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싹이 트기도 전에 썩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기가 잘 통하고 시원하며 건조한 그늘진 곳에 조각들을 한 겹으로 펼쳐두세요. 이틀 정도 지나면 절단면이 마르면서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큐어링, 찰로싱이라고 합니다. 감자가 스스로 천연 반창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호층은 감자 조각이 타워 내부의 습한 환경에 묻혔을 때 부패와 곰팡이,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생존율을 높이고 더 강하고 활기찬 발화로 이어집니다. 표준 2피트 네어비의 타워 하나에는 보통 약 4-5파운드의 씨감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 시즌 동안 3-4개의 식재층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물기 과정이 끝난 감자 조각들이 타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수직 증식이 시작됩니다. 정말 좁은 면적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 목표라면 가장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디자인은 지름 약 2피트, 약 24인치, 높이 약 3피트의 원통형입니다. 이 크기는 뒷마당, 테라스 가장자리 또는 마당 한 구석에 두기에 충분히 컴팩트하면서도 식물이 여러 층의 궤경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직 공간을 제공합니다. 타워를 만들려면 2-4인치 구멍이 있는 용접 철망을 사용하세요. 이 크기의 구멍은 형태를 유지할 만큼 튼튼하면서도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철망을 약 5피트 너비의 원형으로 말 수 있을 만큼 길게 자릅니다. 그런 다음 두꺼운 와이어 타이나 짧은 결속선으로 끝을 고정하세요. 조립이 끝나면 타워는 약 3-4제곱피트의 땅만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20돈 30피트 길이의 감자 일항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이제 높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피트라는 높이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그 수직 공간 덕분에 한 시즌 동안 3번과 4번의 북주기 사이클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줄기 주위에 퇴비와 짚을 추가할 때마다 식물의 묻힌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복지와 결과적으로 새로운 감자가 형성됩니다. 본질적으로 생산량을 옆으로 늘리는 대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4피트 높이는 구조물을 관리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젖은 퇴비와 지프로 채워지면 타워는 매우 무거워집니다. 이보다 훨씬 더 높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수는 수확량을 늘릴 만큼 충분히 높으면서도 튼튼하고 관리하기 쉬운 실용적인 균형점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크기는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현실적인 가정 정원 관리를 아주 좁은 공간에서 모두 조화시킨 모델입니다.
첫 번째, 시감자 조각을 타워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마당을 잘 살펴보세요. 선택한 위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확기에 얼마나 많은 식량을 거둘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자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튼튼한 지상부 성장과 왕성한 궤경 발달을 위해 타워는 매일 최소 4.5일 시간의 직사광선을 받아야 합니다. 오후에 약간의 그늘은 식물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햇빛은 광합성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식물이 궤경을 형성하기 위해 아래로 보내는 당분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입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에너지 생산량도 줄어들고 이는 대개 지하부 수확량 감소로 나타납니다. 타워 아래의 지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타워를 평평하고 단단한 흙 위에 설치하세요.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물 내부의 퇴비와 짚은 수분을 머금어 무게가 늘어납니다. 처음에 약간 기울어진 타워는 내용물이 꽉 차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고른 지면에 설치해야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에 주의하세요. 감자는 고르게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타워 바닥에 물이 고이면 부패와 곰팡이 문제의 위험이 커집니다. 꾸준한 수분과 결합된 양호한 배수가 뿌리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위치를 선택하면 시즌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는 타워 내부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3일 4개월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의 토대를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타워 내부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후아이 슈알비 인치 높이로 짚을 두르세요. 측면을 따라 살살 눌러줍니다. 이 층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첫째, 퇴비 혼합물이 철망 구멍을 통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구조물 바닥 근처에 공기 흐름을 만들어 과도한 수분이 바닥에 머물러 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을 배수 및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퇴비와 짚 또는 가벼운 배양토를 5B5로 섞어 약 6인치 정도 채웁니다. 여기서 질감이 중요합니다. 혼합물은 손에서 가볍고 폭신한 느낌이 들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면서도 일정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유기물은 뿌리 시스템이 정착하고 첫 번째 복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이므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씨 감자를 놓을 차례입니다. 4~5개의 씨 감자 조각을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세요. 서로 너무 붐비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줍니다. 눈이 위를 향하게 놓으세요. 그곳에서 싹이 빛을 향해 밀고 올라올 것입니다. 자리를 잡았다면 동일한 퇴비즙 혼합물을 4~5인치 더 덮어서 완전히 묻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체 층이 물에 잠기지 않으면서도 골고루 젖도록 충분히, 하지만 부드럽게 물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타워의 높이는 약 12인치가 될 것입니다. 구조가 세워졌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수직 증식이 시작됩니다. 토양 온도에 따라 약 1~2주가 지나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초록색 싹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수직 증식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싹이 약 8~2인치 정도 자라면 다음 층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줄기 대부분을 덮되 꼭대기에 잎을 3반한 4인치 정도 남겨두고 퇴비즙 혼합물을 4~6인치 정도 부드럽게 쌓아 올립니다. 노출된 부분은 광합성을 계속하여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은 전략적입니다. 추가로 줄기를 묻을 때마다 식물은 새로 덮인 부분을 따라 더 많은 복지를 생성하도록 자극받으며 각 복지는 잠재적인 감자가 됩니다. 줄기가 다시 더 높게 자라면 이 과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2, 3주마다 새로운 층을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배 시즌 동안 총 3번, 4번의 북주기 사이클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타워의 높이는 3피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층들 아래에서 묻힌 줄기 전체를 따라 여러 단의 감자가 형성되고 있으며 동일한 좁은 면적의 생산층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USDA 내한성 구역 존 시스템은 연평균 최저 기온을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후에서 어떤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는 시기는 해당 구역에 맞춰야 합니다. 527 구역에서는 토양 온도가 최소 4.5도가 약 7.9%에 도달하는 마지막 서리 후 약 2.3주 후에 심으세요. 이는 튼튼한 발화를 위해 충분히 따뜻한 온도입니다. 시즌이 짧은 3-4 구역에서는 더 늦게 심고 식물이 괴경 생산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북주기 횟수가 적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8-9 구역에서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며 북주기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기부터 마지막 북주기까지 약 10플라니오 12주, 수확까지는 다시 4-6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물주기에 관해서는 3인치 법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타원은 주변 토양이 수분 완충 작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지보다 훨씬 빨리 마릅니다. 구조 전체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분을 확인하려면 손가락을 약 3인치 깊이로 찔러보세요. 그 깊이에서 건조함이 느껴지면 물이 바닥까지 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줍니다. 더운 날씨에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늘한 환경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가뭄 끝에 갑자기 물을 많이 주면 감자 모양이 변형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비도 중요합니다. 양질의 퇴비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의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퇴비가 잘 숙성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면 추가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면 3-4주마다 퇴비차를 주거나 균형 잡힌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세요. 질소 성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은 무성해지지만 괴경은 작아집니다. 감제는 균형 잡힌 NPK, 질소, 인산, 칼륨가 필요하므로 식물이 잎이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에너지를 괴경 발달로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식물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 괴경 형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층 추가를 멈추고 식물이 기존 감자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약 4-6주 후에 잎이 자연스럽게 노랗게 변하며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잎이 처음 시든다고 해서 서둘러 수확하지 마세요. 마지막 몇 주 동안 괴경은 무게를 늘리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껍질을 더 두껍게 만듭니다. 수확하는 날에는 단순히 끈을 자르고 절망을 푸세요. 전체 기둥이 무너지게 둡니다.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자는 깨끗하고 보슬보슬한 재료 속에 쌓여 여러 층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손상 없이 손으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첫 해에는 제대로 지어진 타워 하나에서 40-60파운드의 수확량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물주기와 퇴비의 질이 개선되면 78-80파운드도 가능합니다. 품종 선택, 충분한 햇빛, 균형 잡힌 영양, 긴 재배 시즌 등 최적의 조건에서는
100파운드까지도 가능합니다. 수확량은 품종 선택, 일조량, 퇴비 품질, 물 주기의 일관성, 시즌 길이와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네 가지 반복적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즉, 유한 신장성, determinate, 품종 사용, 충분하지 않은 북주기 횟수, 불규칙한 물 주기, 그리고 부족한 햇빛입니다. 이것들만 피하면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철망 타워를 아예 생략하세요. 좁은 구역의 땅 위에 씨감자, 네 조각을 직접 놓습니다. 그 위에 8인치의 헐거운 짚을 덮으세요. 싹이 8인치 정도 자라면 끝부분만 남기고 짚을 더 얹어줍니다. 이 과정을 3불 4번 반복하세요. 시즌이 끝날 무렵이면 약 2.5피트 높이의 짚더미가 생길 것입니다. 수확할 때는 그냥 짚을 헤치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약 50파운드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한 가지 간단한 원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묻힌 줄기가 더 많은 감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워, 철망, 짚은 식물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특별한 품종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식물이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놀랍도록 좁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 공간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역사와 방법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키워나갑시다. 다음 정원의 지혜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